예, 8월 17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프간 사태 관련해서 예, 미군이 마지막 떠나는 그 비행기 수송기에 매달려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아프간 시민들이 그야말로 추풍낙엽으로 매달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한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와중에도 그랬다는 거죠. 네, 돈 보따리 참 나이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얼마나 먹고 죽으려는 건지 돈 보따리를 바리바리 끌고 누구보다 먼저 발빠르게 해외로 도피한 아프간 대통령, 그죠?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해서 공항 활주로에 일부 버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참 어떤 의미에서 참 참담합니다. 그죠? 우리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지만 참담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불과 3, 4년 사이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정말 이게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이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 각종 사회 안전망이나 뭐 그냥 외교, 국방 어디나 제대로 이 시스템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이 되면 제대로 돌아가기는 돌아가겠냐는 그런 의심이 안 드십니까? 평소에 같으면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탓이라도 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죠? 생명과 재산이 그냥 다 어떤 의미에서 파괴된 바탕 위에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 죽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국가 시스템이 참 적잖아 우려가 있습니다. 자,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런저런 어떤 의미에서 시사를 좀 나열하듯이 그때그때 나오는 시사를 좀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따로 관심을 가지시기로 하고 이후로는 조금씩 정돈을 해 가겠습니다. 주제별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저런 바쁜 와중에도 나누어서 제가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관심을 갖고 좀 보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우리 국내에도 심상치 않은 소식이 있죠. 예, 청주 간첩단 관련 충북동지회 사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예, 이 수사가 이제 국정원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청주지검 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청주지검에서 이제 거기 대비해서 수사팀 보강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검사 한 명을 파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언론지상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해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간첩단 사건 주제를 조금 집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사건이 이 국정원에서 검찰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좀 수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가 김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검에다가 검사 한 명을 좀 파견해 달라. 서울 관내에 검사가 많지 않나? 상대적으로 많죠. 다른 지역보다. 한 명을 좀 파견해 달라고 했더니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서울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또는 대검 공안과 여기에 있는 검사 한 명을 소위 공안통이라야 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안통 검사 한 명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
하기 좋은 말이죠. 여력이 없다. 서울 쪽에 여력이 없다라고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사유는 그렇대요. 거절한 이유, 거부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외에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본 관리 업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 점이 고려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선거사본 뭘 그렇게 예, 챙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발등에 떨어진 어떤 의미에서 부정선거 4.15 총선 2020년 4월 15일 총선 그 부정선거요.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해서 이미 여러 증거들이 드러났잖아요. 그거 수사력도 지금 제대로 가동을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지검 쪽 지금 아마 석동현 전 검사장부터 해서 여러 아마 소식을 좀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지금 재검표 대법원 법정 시한도 어기지 않잖아요. 전부 다 저기 위탈법입니다. 엄밀하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요.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직권남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대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안 지키는 이 나라 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 이야기하다 옆으로 갔는데요.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수사도 제대로 지금 안 하면서 무슨 다가올 선거 사범, 생길 선거 사범 걱정하고 있냐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진짜 막 수십 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 투입했죠. 그죠? 소위 말해서 마구 몰이식으로 동원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랬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검사 한 명 파견을 못한다? 예? 말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검사 그 공안통 한 명을 보내기 위해서 파견 근무죠. 소위 파견 근무하기 위해서 한 사람 빼면 다른 부서,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다시 그 검사를 빼와야 되는데 이거는 형사부 강화 기조와 맞지 않다. 언제 형사부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나요? 지금 형사부는 제대로 돌아가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로 넘어갔는데 형사부 강화를 왜 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특수부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여러 산적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드루킹 지금 추가 수사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만 수사잖아요, 여러분.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건, 이 뭐 범죄인 인도 요청도 안 하고 버젓이 지금 미국에서 활보하고 있잖아요. 그 죽어지 모른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애를 안 쓰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덮어놓은 거죠. 뭐 그런 사건뿐만인가요?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건 또 있잖아요. 이제 뭐 김무성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경찰로 넘어가 경찰 단계에 있지만 그렇죠. 사실상 그게 경찰 수사에 맡겨둬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규모나 성격이나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 같으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갔어야 될 사건입니다. 지금 특검 상설화법이 돼 있어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나요? 그렇게 하자고 특검 상설화법을 만든 거잖아요. 왜 안 하나요? 자, 그렇다고 특검이 예를 들어서 가동이 되면 거기에 투입 검사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검사 한 명 파견? 이거는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이 충북 동지회 적용되어 있는 제목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지금 뭐 보안법 폐지 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프간 사태. 우리나라 간첩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황장엽 망명 사건부터라도 최소한 다루어야 우리 사회의 간첩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정부가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기 전에 김대중 정부가 소위 말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활동, 휴민트를 대북 그 첩보활동 관련해서 휴민트를 대거 노출시키는 바람에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첩보망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뭐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겨우 그나마 복원되어 있던 거 또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충북동지회에 적용된 제목이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통신 이런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사할 게 꽤 많죠. 네. 현재적으로 검찰에게 발등에 불처럼 떨어진 사건, 지금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이상의 큰 사건이 뭐 있나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더 거슬러 가게 되면 버닝썬, 라임, 옵티머스 뭐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한 거 있나요? 이거 다 정말 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북 동지의 사건도 지금 뭐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왕재산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후에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대검에서 하는 소리는 그겁니다. 그런 어떤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 판단한 거지 수사방해 의도는 없다. 이 말은 수사방해 의도 없다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온다는 것은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예, 이런 지경입니다. 이 청주지검 형사사무부에는 현재 아, 정원 중에 한 명이 해외 유학을 갔대요. 유학을 가고 빈자리가 있고 예, 6명의 검사. 그 사람이 그 한 명, 유학관 한 명을 빼면 6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6명이 이 수사를 감당하기가 벅차다는 거죠. 자료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규모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냥 곱게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수사하고 덮어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들 그렇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죠. 예. 다행히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청주지검의 차장검사인 송강 사법연수원 29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공안통이라 그래요. 검찰 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손꼽힌다 그래요. 예. 대전지검의 공안부장 출신이고 대검 공안 1, 2, 3과장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라고 합니다. 2011년도 왕재산 사건을 수사한 그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제대로 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냐 기대를 하는데 일단 인력이 부족한 게 일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 이, 이 양반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청주지검으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에 정보 발령나기 전에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수원지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검입니다. 오히려 중앙지검보다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평택, 여주 뭐 이런 데까지 아주 광범위 한 넓은 지역에 수원지검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을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그 사건 그거를 수사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빼서 지금 청주로 보내버리는 게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도 어떤 의미에서 김을 빼버린 거죠. 예, 김을 빼버리죠. 예, 좌천이라고 보면 되죠. 좌천. 좌천인데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좌천돼서 간 청주지검에 또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공안 사건이 터졌어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검사 한 명 추가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걸 대검에서 노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뉴스, 가십성 뉴스로 또 간첩 뉴스야? 뭐 이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뉴스 정도로 하고 말을 쓸지 모르지만 결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 수산업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예.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충북 동지회 사건, 충북 간첩단이라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간첩단이 하여튼 간에 굉장히 좀 지능적이고 전략적이죠. 물론 뭐 북한 지령에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더더욱 더 그렇겠지만, 예, 이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를 하여튼 간에 교묘히 피해가는 그런 어떤 소위 묘한 그런 거를 전부 다 잘 구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계략적으로 지금 윤곽이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포섭 리스트, 소위 포섭자 명단에 약 60명 정도. 거기에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도 있고 민노총 전 간부도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전 간부만일까요? 어쨌든 전 간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충북동지회가 2000년대 초부터 활동해 왔다. 자, 황장엽 선생이 망명한 게 97년입니다. 그죠?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한 내에 아마 북한에서 그런 어떤 상층부의 회의 자료로 받겠죠. 자료를 보고 하는 거겠죠. 자기가 그냥 짐작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남한 내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고정간첩이 5만여 명이 있다라고 북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5만 명 중에는 뭐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여기 와서 전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롭게 보섭된 사람도 있을 건데, 황장엽 선생이 97년도 망명을 했는데 5만여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특히 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 뭐 개념이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외교 개념도 국방 개념도 뭐 안보 개념도 개념이 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2000년대 초부터 북한과 접촉하고 소위 고정간첩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소위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고, 이게 문재인 정부 대통령 선거 특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계에 상당히 폭넓은 접촉이 있어요. 그죠? 뭐 각종 사회단체와도 폭넓게 접촉하고 있어요. 선출직, 지방의회, 국회의원 이런 쪽에도 이렇게 껍적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보단 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상당한 민감한 정보에도 접근하고 아주 여러 경로의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묘목 사업 사건이잖아요. 송영길이도 연루됐다. 연루된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재명 경기도도 그런 것 같다. 뭐 그러면 거기뿐만일까요? 여러 지자체에 접근했겠죠. 직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청권 접촉했겠죠. 여러 인사들 접촉했겠죠. 물론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2000년대 초부터 했다니까 20년입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뭐 꼭 지령받은 것만 했을까요? 자체적으로도 했겠죠. 충성 경쟁을 했겠죠. 그죠? 이게 돈 문제로 이게 결국은 뽀록이 난 거거든요. 들통이 난 거거든요. 서로 돈 문제, 돈이 모자란다, 뭐 부족하다, 충분하다, 뭐 이렇게 더 달라, 뭐 이러다가 이제 돈 문제로 이게 뽀록이 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켜봐 왔다는 거잖아요. 드러난 거는 뭐 2만 달러인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드러난 증거로 확보한 게 2만 달러라는 거고,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USB가 잡혔다는 건데, 이 간접단 사건은 원래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법원으로 넘기면 어지간해서는 거의 무혐의로 나버리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아무나 그냥 간첩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의심된다고 간첩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사법부에서는 아무래도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혐의 또 흐지부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간첩 연계망들이 미리 대비해서 더 잠복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는. 근데 이거 지금 수사를 차일피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뭐 다 증거인멸하고 도망가려면 다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리 자르기 어떤 의미에서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자꾸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면 도망가려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뭐 어느 밀이나 한 놈이 날 잡으세요 하고 증거 남기고 계속 연락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잠수 타버리고 증거 없애버리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직접적으로 잡힌 이 몇 사람 이외에는 다 그냥 연계망들이 다 잠수 타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목전에 떨어진 수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예, 진짜 몸통들 여러 그 연계 조직들 다 잠수할 수 있는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뭐 20년이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어술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봤을 건데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차원에서 관망 차원에서 관찰이죠. 소위 말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희생하면서 지켜보아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첩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안다고 해서 바로 잡아내나요? 기업인들 그렇게 하나요? 뭐 사조직인들 그렇게 하나요? 저놈이 좀 뭐 이상해. 그래도 그냥 그놈이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그놈을 통해서 뭐 그놈이 이득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집단 조직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더 많은 정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인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참 싫지만 그냥 못내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그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잠깐 이 부분 너무 또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주제별로 다룬다고 해서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황장엽 망명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황장엽 선생이 이 남한내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얼마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줄었을지 늘었을지 뭐 그냥 계략적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늘겠죠. 훨씬 늘었겠죠. 지금 뭐 활보하고 다녀도 간섭 안 할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돼 있잖아요.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훨씬 늘었겠죠. 새롭게 침투된, 새롭게 포섭된 인력들도 있을 거고, 뭐 전향한 인력보다는 포섭된 인력이 더 많겠죠. 더 많겠죠. 이 황야엽 선생이 96년 5월 10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 아시죠? 북한 노동신문이 이런 기조의 사설을 썼어요. 노동당 내에 수령을 받드는 척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야심가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노동신문이 96년 5월 10일자. 이거는 이제 숙청을 암시하는 글이죠. 누가 봐도. 그러자 그런 이 기사가 나고 난 뒤에 2달 뒤에 5월 10일에 그 기사가 났는데 96년 7월 달에 김정일이가 황장엽에게 직접적으로 사상 비판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황장엽을 좀 소위 말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 뜻이겠죠. 사상 비판을 했다라는 거는. 예. 자, 이런 일이 있고, 97년, 이제 어쨌든 96년 7월이고요. 97년 1월 30일 날, 이 황장엽이가 일본으로 갑니다. 이 김정일 지시죠. 예, 북일 수교, 뭐 일본과 북한 간 수교 문제하고, 그 수교와 곁들여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기였잖아요. 그 경제 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황장엽이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황장엽 선생이 일본으로 가면서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조총련이죠. 조련에서 극진하게 엄청나게 환대를 했는데 이때 이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따라붙으면서 할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황장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이 자기 자신의 신변에 이미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고 기자회견장에서 황장엽의 발언이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죠? 사회주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북한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건 다름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장엽은 북한의 그 뭐죠 이론,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이론, 우리 남한 사회에도 그걸 따르는 소위 주사파 주체 사상이라는 이론 체계,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예. 근데 어, 사회주의 실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 목적이 경제 원조가 주 목적이죠. 북일 수교라고 하지만 돈 좀 받아오라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그죠? 그저 걔들 지원해 주지 마. 그냥 더 숨통을 조여야 돼. 이런 이제 시기였죠. 그때 이제 그때도 북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당시 이 일본 자민당의 정책위원장이 야마자키였다고 하는데 이 황장엽이하고 야마자키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면담을 하면 식량 원조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니까 식량 원조 그다음에 이제 수교 이걸 이제 연계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면담 자체를 거부당합니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면담을 성사시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목적으로 보냈으니까 그죠. 황장엽이가 일본에 13일간 머물렀다 그래요. 13일간 머물렀는데 끝내 면담도 뭐 성과도 없이 그냥 귀국길을 오르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초라한 외교 성과를 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친구가 이 친구도 같이 나중에 망명하죠. 김덕콩, 김덕콩 이런 친구인데 이 황장엽이 자기 삼인가요? 김덕콩이 김덕콩하고 같이 2월 12일 날 이 이제 귀국길이죠 소위 말해서 이 귀국길인가요? 귀국했다가죠. 귀국했다가 1월에 일본을 갔으니까 1월 30일에 아니네요. 귀국길입니다. 귀국길입니다. 1월 30일에 일본 갔다가 13일간 체류하고 면담 거부당하고 성과 없이 돌아가면 이거는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중국 북한 대사관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 당시 중국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에 들렀다가 한국 총영사관으로 바로 소위 탈출해버린 거죠. 그래서 탈북하겠다. 한국으로 망명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67일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 들어오죠. 망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위 황장엽 망명 사건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여전히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거 납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랬는데 황장엽 자신이 내가 망명한 거다라고 확고하게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뒤에 뭐 이어진 사건들 여러분들 본당인가요? 본당에 그 이한영 김정일이 쪽하죠. 이한영의 총격 피격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첩들 소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황장엽 망명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지금 다른 경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황장엽보다가 훨씬 더 고위직, 훨씬 더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이 이미 서울에 와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이미 뭐좀저 약간씩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전한 거예요. 좀 한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황장엽 선생보다가 훨씬 더 핵심 인물이 남한에 와 있다. 이미 서울에 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황장엽 선생이 폭탄 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이게 97년 7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라고 그거는 북한 내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다라고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 황장엽 선생이 미국 쪽에 정보기관과 또 따로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사건이
이후에 황교안 선생도 지금 마지막 길은 안가, 소위 말해서 보호받고 있는 특별 보호를 경호를 받고 있는 안가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자연사 했다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경호 요원이 따라 붙지만 글쎄요. 그 뭐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반신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라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남한내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의 맥이 닿는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맥이 닿는 그 사이 간간이 몇 이렇게 왕재산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터져나온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 한 명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나무나라 불과 제대로 공세를 취한 지 9일 만에 그 넓은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공세 같은 공세, 철군하겠다는 것은 4개월 전에 이야기했지만 탈레반이 제대로 공세다운 공세를 취한 것은 불과 9일 만이라는 거죠. 9일 만에 카불이 함락돼 버리는, 정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돈보따리 들고 튀어버리는, 백성들은 마지막 자국민을 싣고 떠나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죽는, 이게 사람 목숨인지 파리 목숨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직이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분단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것 같은 참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신발끈을 조이는 그런 어떤 계기, 전기로 타산지석으로 그렇게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일단 대검에서 간첩단 수사에 미온적이다는 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검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심한 이야기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간첩단 사건이라기보다는 권력형 사건화하고 있다. 특보 간첩단이라는 별명도 붙이죠. 대통령 특보, 소위 대통령 후보의 특보 출신이니까 특보 간첩단 권력형 사건화. 자, 여기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해결되고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들 병원, 뭐 버닝썬, 라임, 옵티머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예. 어쨌든 이게 또 권력형 사건화하는 경향 보인다. 단순 간첩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만은 조금 맥이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정선거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물쭈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 대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자체가 민의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선거한 투표자의 의향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날짜 조작한 그 의사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무슨 기획선거지 정상적인 그 사회에서의 민주사회에서의 투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 정책이니 뭐니 보다도 이게 더 먼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수 이해관계나 이상한 사람들 외에는. 그렇죠? 간첩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간첩 수준 사람들 아닌다면 이런 정권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부정으로 자행할 수 있는 이 총체적 시스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법원, 어느 한 구석 지금 거의 속된 말로 언론 장악 안 돼 있는 데가 어딨나요? 6.28 재검표 이후 부정선거 사건 증거가 다 나와도 언론지상에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잖아요. 그나마 기대했던 조중동조차도 비겁하게 지금 비굴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 인물조차도 비겁하게 비굴하게 지금 현재 전부 침묵하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또 어느 적절한 시점에 어느 시점에 내가 거기에 같이 발을 담궈야 되나 그냥 발 담글 시점만 보고 있잖아요.
용기 있게 그냥 자기 할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요. 뭐 지금 이준석이만 하더라도 정계 은퇴 바로 해야죠. 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증거가 드러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여러 만행들, 정말 꼴불견들, 빼먹지 않은 소행들, 그건 뭐 입에 올릴 것도 없어요. 뭐 그거는 뭐 가십거리를 보시고 가장 지 입으로 한 말이잖아요. 4.15 총선이 지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인천지검이 수사 들어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이미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뭐 사실인데, 기정사실인데, 이제 8월, 9월 6일인가요? 네, 9월 6일 날 또 이제 서울 도봉을 재검표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미루지는 못하겠죠. 8월 10일 날 잡혀 있고 8월 30일 잡혀 있던 건 10월로 미뤄졌습니다만, 재검표 해야 될 게 120곳이 넘습니다. 약 한 130곳 가까이 되는데 126개 지역군가요?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다 걸려 있으니까요.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차일피라고 있죠. 180일 내에 해야 되는 걸 지금 현재 500일이 돼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법원, 이 대법관들도 나중에 다 의법 처리돼야 될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예. 이준석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 지켜야죠. 그리고 이 친구는 글쎄요. 뭐 이전에는 제가 점잖하게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 출당 조치하라까지 했는데 그러면 뭐 정계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만에 거기 있어야만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소위 뭐 은퇴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정치에 손 떼고 그냥 은둔자숙하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딱 체질에 맞다. 그 생각을 듭니다. 간첩단 사건이 나오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준석이, 하태기 이런 애들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다. 참 의심 아닌 의심을 좀 다른 각도에서도 또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심지어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인물들이 하는 소행이, 그렇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철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 정부하고 내가 왜 싸워야 되냐?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냐? 그 자리에 왜 있냐? 그리고 왜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있냐? 그리고 정치판에 기웃거릴 거면 그 당에 가지 왜 이상한 데서 기웃거리고 있냐? 네 정체가 뭐냐?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게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면, 뭐 증거가 드러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이라도 지켜라. 그 이야기를 이 간첩단 사건 말미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시사공감, 이 대검에서 청주지검이 요청한 간첩단 수사 인력 검사 보강 1명 보강을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소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